잠깐요. 지금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 팔았다? 네, 알죠. 삼성전자 샀다? 그것도 들었죠.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맹혹한 자본가, 평생 단 한 번도 반도체 기업에 베팅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이해 못하는 기업엔 1달러도 안 넣는다고 수십 년째 외쳐온 사람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100조 원 규모로요.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고 여의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버핏이 시장의 대폭락을 예견한 것 아니냐, 빅테크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며 공포에 떨었죠. 왜일까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저평가돼서? 아니면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어서? 절대 아닙니다. 버핏은 그런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에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존재를 찾아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의 진짜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0년을 사랑했던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꽉 채우고 있던 주식을 왜 하루아침에 던졌을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다.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들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기업이 더 이상 압도적인 경쟁력, 즉 해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가치 투자의 신이 움직인다는 건 그 기업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애플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를 기억하세요? 그는 애플을 기술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비재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코카콜라처럼 사람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손에 쥐는 생활 필수품이자 명품 브랜드, 아이폰에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완벽한 생태계의 가두리 양식장, 코카콜라의 맛이 변하지 않는 한 코카콜라는 영원히 돈을 번다는 믿음처럼 아이폰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에 베팅한 겁니다. 그런데 2026년 그 해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13조 원을 쏟아부은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하며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500만 원짜리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는 무겁고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천재 엔지니어들을 갈아넣은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AI입니다. 챗 GPT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애플은 뭘 했냐고요? 자체 AI 개발은 포기하고 경쟁사인 오픈 AI의 기술을 빌려 쓰고 구글 AI까지 탑재하겠다고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기술 독립을 외치던 제국이 남의 기술을 부걸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혁신기기가 아닙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평범한 가전이 됐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가 절반 가격의 아이폰과 거의 같은 성능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굳이 200만 원, 300만 원을 써야 할 이유를 점점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눈에 2026년의 애플은 더 이상 위대한 독점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혁신이 멈춘 기업, 과거의 영광에 갇힌 채 비싼 가격만 고집하는 언제든 경쟁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노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팔았습니다. 100조 원어치를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을 기피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고 누가 10년 뒤 승자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지금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힌트는 역사에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시절 금을 캐러 온 수백만 명 중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 캐는 사람들에게 곡괭이를 판 상인, 튼튼한 청바지를 만들어 판 리바이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버핏은 이 변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오픈 AI의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첨단 AI 반도체입니다. AI를 미친 듯이 학습시키고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성능의 칩이 무한대로 필요합니다. 버핏은 그 AI 반도체를 가능하게 하는 곡괭이를 파는 기업, 그것도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을 찾은 겁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나 TSMC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 선택지들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빅테크들이 몰려들면서 공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주문을 넣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었고 단가는 TSMC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한순간에 마비됩니다. 수백조 원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될 수 있는 리스크. 잃지 않는 투자를 제1원칙으로 삼는 버핏이
절대 감수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 안개가 걷히는 순간 버핏의 시야에 완벽한 대안이 잡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전자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모바일은 애플에 밀리고 파운드리는 TSMC에 치이고 이제 끝났다는 말이 넘쳐났죠. 언론도, 유튜버도, 애널리스트도 다들 비관론을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과 평택의 거대한 연구실에서 세계 반도체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궁극의 무기를 조용히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것,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능력입니다. 반도체 두뇌를 설계하는 팹리스 부문, 그 두뇌를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장, 그리고 AI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고성능 메모리 HBM,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지구상의 삼성 하나뿐입니다. 이른바 턴키 솔루션입니다. 경쟁자들을 보세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합니다. TSMC는 생산만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듭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최첨단 AI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며 부품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폭발하고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찾아가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AI 칩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삼성은 2나노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칩을 굽고 바로 옆 라인에서 HBM 메모리를 카트로 끌어와 얹고 3D 최첨단 패키징 기술로 완벽하게 묶어서 완제품을 납품합니다. 플러그만 꽂으면 됩니다. AI 반도체계의 원스톱 코스트코. 이것이 버핏이 열광한 삼성만의 압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기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삼성은 4년 전 업계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무모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도입한 겁니다. 처음엔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이라 온갖 불량이 쏟아졌고 업계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TSMC는 기존 핀팩 기술을 3나노까지 우려먹으며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나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판세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4년 동안 매를 먼저 맞으며 피눈물로 쌓아 올린 GAA 노하우 덕분에 삼성은 2나노에서 TSMC를 압도하는 수율과 전력 효율,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막 GA를 시작해서 버벅거리는 TSMC와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수율 노하우는 돈을 수십조 원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실패와 시간,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으로만 축적되는 거대한 시간의 장벽입니다. 일본이 국가 예산 10조 원을 쏟아부어 삼성을 흉내내려 했던 라피더스 프로젝트가 시제품 하나 제대로 뽑아보지 못하고 수율 0%의 깡통 공장으로 전락해버린 최근의 사건이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최첨단 AI 반도체 인프라는 오만함과 돈만 있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조립블록 장난감이 절대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중국의 저가 공세나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변덕에 따라 한순간에 시장 점유율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2나노 파운드리 공장과 HBM 결합 생산 라인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나 기업도 단기간에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의 해자입니다. 버핏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주식 쇼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패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입니다. 혁신을 멈춘 소비재에서 세상의 근본을 움직이는 기술 인프라로, 화려한 브랜드에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로,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흐름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삼성전자에 등을 돌리고 조롱할 때 삼성은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기술을 갈았습니다. 남들이 비관론을 쏟아낼 때 침묵 속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 처절한 시간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생태계의 최고 권력자가 마침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하루하루 바뀌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언론의 선동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50만원짜리 다이슨 청소기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전 세계 안방을 휩쓸어버린 한국 AI 로봇 가전의 소름 돋는 역습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갓생 사시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